안녕하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턱관절과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번에도 역시 턱관절 이 호흡근에서는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그림 11-9, 이게 이제 턱관절 구조거든요. 자, 축두하악관, 이제 하악골의 관절 현서라는 하악과 그 다음에 축두골 이렇게 돼 있죠. 이 사이에 관절 원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두골과 하악골이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떠 있고 그 안에 디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은 약간 오목하고 여기 앞쪽이라면 앞쪽으로 쭉 가면은 경사가 돼 있거든요. 이 턱관절은 이렇게 닫혀져 있으면 처음에는 롤링을 하다가 그 다음에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입을 벌릴 때, 그래서 한 부분에서 처음에 절반 정도는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미끄러져서 이렇게 들어가요. 미끄러져서 들어갈 때 이 여기 껴있는 디스크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의 움직임을 보면 앞으로 쭉 내밀 수 있게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 중에서 요 과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붙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디스크에도 붙는 근육들이 있고, 이것이 이제 외측 익돌근 상두 하두인데, 하두는 여기에 붙고 상두는 일부 디스크에도 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입을 벌릴 때 롤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익돌근이 쭉 당겨서 들어가요. 이게 전반적인 턱관절의 움직임이랑 모션인데, 문제는 턱관절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입을 벌릴 때 처음에 움푹 들어간 부분은 롤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이렇게 쭉 미끄러지는 거고 합니다. 그러면 입이 처음에 벌어지다가 턱을 앞으로 내밀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한쪽은 가만히 있는데 한쪽만 미끄러지면은 턱이 미끄러진 쪽에 반대로 돌아가게 됐어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그래서 턱이 한쪽으로 치우쳐졌다, 턱이 이제 삐뚤어졌다, 이 말은 뜻은 한쪽이 치우쳐졌다 라는 뜻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 10-9는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11-12는 하골의 전인 후인, 전인은 미끄러지는 거고 후인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미끄러지는 쪽이면은 턱은 반대로 돌아갑니다. 자,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이쪽이 미끄러지면 반대로 돌아가. 그 다음에 입을 벌리면, 자, 여기 있다가 했죠. 입을 벌리면 어느 정도는 이 움푹 들어간 부분에서 움직이다가 그 다음엔 앞으로 쭉 미끄러지고 반대로 작용을 하죠. 그림 11-14고요. 그림 11-15는 미끄러질 때 디스크도 같이 움직인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상자에 있는 내용은 관절 원판, 그 턱관절의 퇴행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 디스크가 여기 있는데, 디스크가 제 위치에 있지 않고 빠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앞으로 좀 빠졌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쭉, 자, 앞으로 갔다가 뒤로 올 때 디스크도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와야 되는데, 이 만약에 디스크가 좀 앞쪽으로 빠져 있고 뒤로 안 오면은 디스크에 걸려요. 걸리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닫으려 그러면은 탁 소리가 납니다. 입을 벌리거나 닫을 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말인 뜻은 디스크가 제 위치에 들어가지 않고 약간 좀 어긋나 있다. 그래서 움직일 때 디스크가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디스크를 계속 탁탁 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만성적으로 지속이 되면 디스크도 점점 손상이 일어나겠죠. 디스크도 점점 손상이 일어나면은 이 관절 자체가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뜻은 이게 헐렁헐렁해졌다는 뜻이고, 더 심하게 헐거워지면은 턱이 나중에는 빠지게 되죠. 습관성 탈구가 계속 일어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만성 관절염으로 변할 수 있고, 이게 심해지면은 안정적으로 입을 닫을 수가 없어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외과적 처치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들 그림 11-17은 이제 교근이랑 축두근을 얘기하는데, 교근이랑 축두근은 입을 닫는 강력한 저작근이죠. 그래서 축두근을 보면 이 옆에 근육에 붙어 있는데, 자, 만약에 디스크가 약간 탈구가 돼서 관절이 불안정하면은 이걸 잡기 위해서 근육이 대신 강력하게 일을 하게 되죠. 보상작용으로. 그러면 이 축두근 자체가 강력하게 이렇게 쪼여들게 됩니다. 이럴 때 일어나는 게 이제 두통이죠. 그래서 턱관절은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림 11-18은 한쪽을 밀 때 이제 당기는 근육들이 외측 익돌근 있다 그랬죠. 외측 익돌근, 그냥 튀어나온 쪽에 붙어 있고, 내측 익돌근은 이 안쪽에 붙어 있는데, 같이 당기면 앞으로 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쪽을 밀 때 반대쪽 이제 교근이라든지 축두근이 이걸 좀 잡아주게 돼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고, 여기 이 상자는 거북목과 이 턱관절에 대한 상관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머리가 이 앞쪽으로 쭉 가게 되면 이 앞쪽이 짧아진다 그랬죠. 근데 이 앞쪽 짧아지는 근육들은 어디에 붙어 있냐면 턱에 붙어 있습니다. 이 앞쪽 여기서 이렇게 있는 붙어있는 이 설골 밑에 위에 쪽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짧아진다는 뜻은 입이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짧아지면 입은 벌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개골이 앞으로 쭉 가면 이 두개골 뒤쪽은 늘어나고 이 앞쪽은 짧아진다고 했는데, 짧아지는 근육 중에서는 턱을 벌리는 근육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뒤쪽은 짧아진다 그랬죠. 이 짧아진다는 뜻은 여기를 이렇게 신전시킨다는 뜻인데, 턱관절을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머리를 신전시키면 입을 벌리게 돼 있어요. 턱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여기 뒤쪽 근육을 수축시키면 이렇게 벌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턱관절 자체에서는 이게 이제 안정적인 모습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벌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벌어진 다음에 항상 미끄러짐에 대한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이게 오래되면 이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주면 디스크가 앞으로 탈골된다 그랬죠. 디스크가 제 위치로 않고 앞으로 약간 빠져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거북목이 오래되신 분들은 턱관절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이게 만성 턱 관절의 염증, 만성 관절염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림 11-20은 여기 있는 근육들에 대한, 22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A가 이제 설골에서 당기면 턱이 벌어지는 거고, 이제 교근의 축두근이 작용하면 다친다. 그에 대한 얘기죠. 자, 턱관절은 여기까지 할게요.